자, 이제 온라인 수업 2차 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 EBS 반 클래스 공지 사항에다가 선생님이 한글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 못한 친구들은 지금 파일을 열어서 옆에 창을 띄워서 같이 보던가 아니면 집에 프린터가 있는 친구들은 출력해서 수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건 나중에 등교하게 되면 다음 주에 1번부터 오늘 풀이까지 하는 문제가 이제 몇 번까지냐면 24번까지, 그리고 이제 실력 탄탄 문제 두 문제까지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 얼만큼 여러분들이 잘 들었나 테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복습하는 시간도 갖고 일석이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학생들에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들 다 됐나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5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A점과 B점 사이를 왕복 운동하는 진자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천장에다가 실을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물체를 실 끝에 매달아서 놓게 되면 이 아이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반복 운동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진자라고 부릅니다. 진자.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자, A점에서의 속력은 0이다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 아이를 놓을 때도 어떤 상태로 놓느냐면 정지 상태로 놓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면 증가합니다. 증가하고, 그 다음 내려가니까 당연히 이제 위치가 어떻게 될 거냐면 높이가 이제 낮아지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고 속력이 증가하니까 결국은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것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5점에서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값을 갖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최대값을 갖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갈 때는 이제 에너지는 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속력은 당연히 어떻게 될 거냐면 감소하게 되겠죠. 속력은 감소. 그럼 B점에서 어떻게 되느냐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정지합니다. 정지했다가 다시 이제 또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내려올 때는 요거 위치 에너지가 다시 이제 뭘로 되느냐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속력은 점점 빨라지고 높이는 낮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올라갈 때도 당연히 이제 속력은 느려지고 위치는 맞죠. 밑으로 내려올 때는 속력은 증가하지만 위로 올라갈 때는 속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최고점 A점에 도달했을 때는 얘는 또 멈췄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겠고, 그러니까 A점에서의 속력은 0이다 했으니까 이건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5점에서의 속력은 가장 빠르다 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5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라는 말은 결국 속력이 가장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운동 에너지가 최대라는 말과 속력이 가장 빠르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자, 그래서 요것도 맞는 표현. 그 다음에 5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최대다. 금방 이제 선생님이 이걸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 그 다음에 A점에서 5점으로 이동할 때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랬는데 당연하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죠. 왜냐하면 높이가 어떻게 되니까 낮아짐으로. 선생님, 필체가 별로 안 좋은데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또박또박 바르게 이쁘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맞는 말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그럼 5번 뭐가 틀렸나 한번 봅시다. 5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랬는데,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말은 속력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빨라져야 됩니다. 속력이 빨라져야 되는데
아까 진자 운동 설명할 때 보면 여기 속력은 느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 물리에서 이 진자의 운동이 조금 중요합니다. 요거 개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때, 운동 에너지가 다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될 때 속력은 빨라지고 느려지고 높이는 높아지고 낮아지는지, 낮은 데서 높아지는지 요 관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잘 봐야 됩니다. 네. 자, 오른쪽 그림은 질량이 2kg인 물체를 A점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우리 뭐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가만히 놓았을 때가 바로 물리에서 뭘 의미하느냐면 속력이 얼마이라는 얘기예요. 0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지면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면. 그러면 진자가 있으니까 예, 지면이 여기라고 해보죠. 여기를 지면을 지면이라는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어제부터 계속 시리가 심심했던 모양입니다. 시리 반응하지 마.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휴대폰을 꺼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지면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지면을 자, A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냐면 5미터라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네요. 5미터. 그다음 5점은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에 있느냐면 0.1미터 지면에 떠 있다라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네요. 0.1미터. 그 다음에 A점의 높이는 5m. 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면을 기준,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5점을 지날 때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하점을 지나갈 때의 속력은 단 공기 저항이나 마찰은 무시한다. 그 말은 이제 또 요거는 이제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죠. 보존. 이 조건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말은 힌트를 주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쓰라는 얘기죠. 그러면 A점의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와 그 다음에 5점의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같아야 되겠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A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는 5점의 역학적 에너지, 5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해볼까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니까 다 해봅시다. 천천히. 자, 근데 A점에서는 가만히 놓았을 때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그러니까는 처음에 속력이 0이라는 얘기죠. 그럼 운동 에너지는 0이니까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느냐면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만 갖고 있느냐면 위치 에너지만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5점에서입니다. 5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0이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대부분 0이었는데 얘는 지면을 기준으로 0.1m에 있기 때문에 요 아이의 크기는 구해낼 수 있죠. 질량이 2kg이니까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기억나죠? 9.8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높이 0.1m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운동 에너지도 갖고 있겠죠. 속력이 있으니까. 자, 그럼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속력을 구하는 문제죠. 속력을 V라고 놓으면 V의 제곱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해보면 9.8 곱하기 질량 2kg이죠. 2kg 곱하기 높이 몇 미터냐면 5m입니다. 자, 우리 이런 거 많이 풀어봤죠? 그러면 요거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요거 약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이거 곱해 버릴까요? 요거 곱해 버리면 얼마 나옵니까? 2, 9, 18, 8, 2, 16. 요거 계산하게 되면
1.96이 되겠네요. 1.96 이런 계산 실수하면 안 됩니다. 더하기 V의 제곱은 자 요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5, 2, 10이니까 98줄이 되겠네요. 98줄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땡땡 V의 제곱은 98줄 빼기 1.96줄이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다 하고 있나요? 빨리 빼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산 선생님은 끝났습니다. 96.04입니다. 96.04 맞나요? 그러면 이제 어떤 수를 제곱하면 96.04가 되는가? 요건 많이 연습했죠. 그래서 결론은 V는 9.8이죠. 9.8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정답은 나와 있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필기들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도 적고 몰라도 적고 아까 적은 사람 또 적고 그리고 요 풀이 과정에서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표시해 놨다가 등교해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7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구슬이 반원형 그릇에 A와 E 사이를 왕복 운동하고 있으며 B와 D의 높이는 같다. 그 값이 다른 하나는 단 공기 저항 및 마찰은 무시한다. 그 말은 이제 또 다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씩 살펴봅시다. A에서 B까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 이 아이가 A에 있다가 B까지 요만큼 내려왔겠죠. 그럼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겠죠. 감소한 만큼 또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겠죠. 운동 에너지는 증가량.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A에서 B까지 내려오면서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A에서 B까지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크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죠. 됐나요? 그 다음에 2번 B에서의 운동 에너지. 그렇죠. 요게 이제 요 A에서 B까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B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얼마만큼 운동 에너지를 갖느냐 하면 A에서 B까지 감소한 만큼. 그래서 1, 2번은 같은 값입니다. 일단 요거 두 개는 같고 답이 1, 2번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같은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 증가한 위치 에너지. 그러면 뭐 굳이 요걸 찾아보면 요거는 C에서 D까지 증가한 위치 에너지는 C에서 D까지 감소한 운동 에너지 크기하고 똑같겠죠. 감소한 운동 에너지 크기하고 똑같겠고 어쨌든 1, 2번하고 3번하고는 다른 값이 되겠네요. 그러면 벌써 답이 하나 나왔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 2번이 같은 아이니까 3번이 다른 아이면 되겠죠. 그럼 4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에서 E까지 증가한 위치 에너지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요. 이제 감소한 운동 에너지의 크기하고 똑같게 되겠죠. 그럼 얘가 얼마만큼 감소를 하느냐?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근데 B하고 D의 높이가 같습니다. B하고 D. 그러니까 B에서의 운동 에너지나 D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서로 같게 되겠죠. 그러면 D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B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B에서 운동 에너지는 같고 그러면 여기서 4번 보면 D에서 E까지 증가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 운동 에너지니까 요 감소한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다시 이제 A에서 B까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 크기하고 또 똑같겠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번, 2번, 4번, 5번은 전부 다 표현만 다를 뿐 크기는 다 같은 아이들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자, 그림과 같이 반원형 그릇에 A점에 질량이 500g인 공을 가만히 놓았다. 공이 그릇을 따라 가만히 놓았더니 공이 그릇을 따라 움직였다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실수하기 쉬우니까 이 질량이 500g이니까 우리가 기본이 되는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이제까지. 그러니까 500g을 킬로그램으로 또 환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0.5kg이라는 거. 이것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했는데 공기저항 및 마찰은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도 되겠죠. 근데 이제까지 한번 아까 저 봤던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니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지점이 총 2m입니다. 높이가 A 지점이. 근데 얘가 C 지점에 왔을 땐 높이가 1m예요. 그럼 얘가 얼마만큼 떨어진 거냐면 요만큼 떨어진 거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가 되느냐 하면 1m를 떨어졌겠죠. 그러면 1m에 해당하는 뭐라고 하죠? 1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뭐 했느냐면 감소했겠죠. 감소. 그러면 또 똑같이 운동 에너지는 뭐 하겠어요? 1m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과 증가량은 같으니까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크기하고 똑같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1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0.5 곱하기 높이 1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49가 나오나요? 맞나요? 4.9줄 아닌가요? 4.9줄? 네. 맞죠? 네. 4.9줄. 맞나요? 계산을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빨리 댓글을 주십시오. 맞았나 틀렸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계산한 결과와 선생님이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4.9줄로 하죠. 정답은 1번입니다. 됐나요? 맞았겠죠 뭐. 네. 틀렸으면 고치면 되죠 뭐. 자, 그 다음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가 의외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별표 3개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야구공을 비스듬하게 위로 던져 올렸을 때 야구공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B 지점과 E 지점에서의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일단 A, B, C, D인데 요 B 지점과 그 다음에 E 지점에서의 같은 물리량을 찾으라는 얘기죠 뭐.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안 되죠. 왜냐하면 위치가 다르잖아. 높이가 다르므로 기억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크기 다르죠. 얘가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E 지점하고 B 지점 중에서 누가 더 큰 값을 갖느냐면 E 지점이 더 큰 값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크기는 같지 않습니다. 이것도 날라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힘의 방향. 그러면 지금 이 야구공을 비스듬하게 던졌을 때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느냐를 찾아봐야죠. 힘의 방향은 힘의 종류는 중력밖에 없죠. 이 아이도 밑으로 작용하고, 이 아이도 지구 중심, 이 아이도 지구 중심, 이 아이도 지구 중심, 이 아이도 지구 중심. 힘의 방향이 모두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네요. 힘의 방향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힘의 크기. 이 힘의 크기를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라고 불렀죠. 기억나나요? 기억나야 됩니다. 자, 요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게라고 한 거죠. 야구공이 움직이면서 무게가 줄어들거나 증가하지는 않게 되겠죠. 뭐 요 정도 속도 가지고는.
그래서 힘의 크기도 모두 같아요. 리을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B, C, D, E 모든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또 같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음도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입니다. 운동 방향은 다르죠. 눈으로 봐도. 보입니까? E는 이제 밑에 여기선 뭐 거의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운동 방향이 이렇게 될 거니까 화살표 머리 방향이 운동 방향을 표현하게 되면 B 지점에서는 거의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화살표 머리 방향이 다르죠. 운동 방향은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미음이 되겠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혹시 질문할 거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꼭 질문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0번. 저번 영상을 2개로 올려놔서요. 여러분들이 강의 듣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라 짐작하여 이번에는 최대한 빨리 해서 30분 이내로 영상을 하나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쁘죠? 2개 보는 것보다 하나 보는 게 낫죠? 예, 기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림은 질량이 200g인 공을, 자, 200g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쓰는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이니까 이걸 킬로그램으로 환산하게 되면 알고 있죠? 혹시나 해서 적어주겠습니다. 1kg은 100g입니다. 뭐 모른다고 해서 창피한 건 아닙니다. 이제 알면 되죠. 그래서 200g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0.2kg이 되겠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지면을 기준면으로 하고, 그러니까 지면을 기준면으로 한다라는 말은 위치 에너지를 지면으로 기준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높이를 따질 때. 그다음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얘기고. 됐나요? 자, 그럼 봅시다. A점에서 올라갈 때죠. 요건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속력은 감소하고 대신 이제 높이는 증가할 테니까, 높이가 증가하게 되면 높이는 증가할 테니까, 그러면 높이가 증가한다라는 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니까 요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OB 구간입니다. OB 구간에서는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 속력이 빨라지겠죠.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떨어졌으니까 높이가 낮아지면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겠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 얘기도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A점과 B점에서의 공의 운동 에너지는 같다 했는데, A점과 B점에서의, 그렇죠.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7m/s로 쏘아 올렸을 때 지면을 이제 떠날 때 속력이 7m/s면 도달하는 순간, 지표면에 닿는 순간도 얘는 속력이 얼마냐면 7m/s가 돼야 됩니다. 요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와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근데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밖에 없느냐 하면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고 위치는 0이죠. 그 다음에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또 뭐만 있느냐 하면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는 거예요. 닿는 순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운동 에너지가 크기가 같다라는 건 속력이 같다는 얘기죠. 당연히 질량은 같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점, B점의 운동 에너지는 같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O점에서 공의 역학적 에너지는 4.9줄이다. 계산해보면 되겠죠.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와 5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같게 되니까 5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5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0이 아닙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해주고, 그럼 A점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보겠습니다. A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0이고 운동 에너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질량 0.2 곱하기 속력의 제곱입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입니까? 77, 49, 그 다음에 약분하면 곱하기 0.1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계산하게 되면 4.9줄이 되겠네요. 4.9줄. 이 얘기도 맞는 얘기겠네요. 그럼 답이 5번이죠. 뭐 5점에서의 공의 운동 에너지는 0이다. 맞는 얘기처럼 보이죠. 이거
아주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왜냐? 이제까지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만 알려줬느냐면요. 여기를 잠시 볼까요? 요 그림하고 지표면을 기준으로 공을 이렇게 속력을 가지고 쏘아 올렸다. 속력 V로. 그럼 이 아이가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이 아이의 속력이 얼마냐면 0입니다. 즉 얘가 어떤 상태냐면 정지 상태가 됐다가 다시 이제 또 떨어지는 운동을 반복을 할 거란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포물선 운동에도 살펴보면 선생님 쭉 올라가지 여기가 최고점이에요. 여기 최고점입니다. 그러면 연직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하고 비스듬히 던져진 물체 운동에서 공이 최고점에 올라왔을 때 이 아이는 속력이 0이 되는데 이 아이는 속력이 0이 되는데 이 아이는 속력이 0이 되느냐 같은 거 아니냐 생각을 해보세요. 요점에서 속력이 0이면 이 아이는 어떻게 떨어지느냐 하면 이렇게 떨어져야죠.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죠. 자유낙하를 하는 것처럼. 이해되나요? 이해 안 되죠 이거. 여기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요거 선생님 추가로 하나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5점 이 비스듬히 던졌을 때는요 속력이 우리 수평 방향, 연직 방향 1차원 운동을 할 때는 속력이 X축이든 Y축이든 한 방향 속력만 같습니다. 더 어려워지나요? 요거는 그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스듬히 던졌을 때의 최고점에서의 속력은 꼭 적어 놓으세요. 0이 아니다. 속력 최고점에서의 속력은 0이 아니다. 대신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최소 속력입니다. 최소 속력. 속력이 가장 느릴 때라는 얘기죠. 요 포물선 운동은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가서 물리 1 2학년 때 아닙니다. 요 포물선 운동은 또 물리 2 고등학교 3학년 가면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궁금한 친구를 위해서 하나만 얘기할까요? 그러면 요 아이가 이제 비스듬히 움직일 때는요, 요 수평 방향의 속력과 수직 방향의 속력 두 가지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멋있게 표현하면 Vx, 요걸 우리가 Vy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면 요 두 개의 속력의 합이 요 아이가 속력이 되는 거야. 이게 속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걸 다루지는 않죠. 그래서 최고점에서의 속력은 뭐는 살아 있느냐 하면요. 최고점에서는 요 수평 방향의 속력은 0이 아닙니다. 이게 0이 아니에요. 수직 방향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속력 요 아이는 0인데 수평 방향의 속력은 0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자, 요건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이해 안 해도 됩니다. 중학교 때는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선생님이 추가 설명을 한 거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얘기가 아이고 이러면 영상 다 못 찍는데 포물선 운동에서 최고점에서는 속력이 0이 아니다. 그 말은 운동 에너지가 0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요거에 관련된 문제 밑에 또 있으니까 그때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틀릴 문제 유형일 겁니다. 아마.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몇 분이 됐나요? 답 끝낼 수 있겠죠? 21번 맞나요? 18, 20, 21번. 아니면 그걸 구해도 되겠네요. 여기 0이 아닌 걸 숫자로 구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지금 5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4.9줄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럼 5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5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에서 속력이 0이 아니니까 운동 에너지 값이 0이 아니죠. 그럼 위치 에너지는 구할 수 있죠. 진표면으로부터 2m 떨어진 거니까 이 아이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9.8 곱하기 질량이 나와 있나요? 0.2kg 나와 있죠. 0.2kg 곱하기 높이가 2m입니다. 그럼 만약에 운동 에너지가 0이면 이거 세 개 곱한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4.9줄이 나와야 되죠. 계산해 볼까요?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지 지금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0.4니까 9.8 곱하기 0.4 하게 되면 요거 얼마 나오나요? 0.4832 맞나요? 32 48 32 49 36 49 36 그러면 3.92줄이 되겠네요. 3.92 맞나요? 그러면 이 4.9줄이 안 나왔잖아 이거. 그 말은 이제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가 0.98줄이라는 얘기죠. 그래야 요거 두 개 더해야 요 값하고 같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0이 아니고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0.98입니다. 0.98. 숫자로 직접 구할 수도 있죠. 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가 20m인 지점에 정지해 있는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물체 운동 에너지가 낙하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4배가 되는 지점은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높이가 되느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적어 볼까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4배가 되는 지점. 4배가 되는 지점은 뭘 뜻하느냐면 요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겠죠. 그러면 요 운동 에너지가 갖게 되는 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낙하 높이 낙하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테니까. 그러면 이걸 표현을 다르게 하게 되면 낙하 높이가 물체의 높이의 4배 되는 지점 찾으면 되겠죠. 물체의 높이의 4배 되는 지점, 4배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4배 되는 지점을 우리가 물체의 높이가 4배 되는 지점을 우리 h라고 문자로 표현을 하게 되면 떨어진 높이는 20m에서 h만큼 떨어졌으니까 20-h가 되겠죠. 요게 이제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4배 되는 지점이니까 4대 1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겠죠. 4대 1 되는 지점. 그러면 요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4h는 20-h니까 요 h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5h가 되겠죠. 5h는 20. 그러므로 h는 5로 나눠주게 되면 4m가 되겠네요. 됐나요? 이 풀이가 안 되면 아주 초딩스러운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요 지표면으로 옆에다 적을게요. 자, 지표면으로부터 20m입니다. 20m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가 내려오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니까 4배 되는 지점을 찾아보면 되죠. 4배. 4배 된다라는 건 5개 중에 하나는 4개를 갖고 하나는 하나를 갖는다는 거니까. 그럼 이걸 5등분 하는 겁니다. 그러면 4m를 5등분 하게 되면 20m를 5등분 하게 되면 하나가 4m면 되겠네요. 4, 8, 12, 그다음에 16, 20m니까 요거 하나가 얼마냐면 4m입니다. 4m. 요것도 4m. 그럼 여기는 8m. 8m. 다시 지우개로 천천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자, 이렇게 20m 되는 지점을 5등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20m, 여기는 16m, 여기는 12m, 여기는 8m, 여기는 4m, 여기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처음 높이에서 만약에 얘가 5다. 이건 그냥 선생님이 정한 겁니다. 요 아이의 위치 에너지를 크기를 5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는 0이죠. 최고점에서 0이니까.
그럼 이게 한 칸 떨어졌으니까 5칸 중에 한 칸 떨어졌으니까 하나 줄어들면 이 아이는 하나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두 칸 떨어지게 되면 얘는 2개 감소하고 2개 감소한 만큼 증가하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에 8m 되는 지점 오게 되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3이 되고, 4m 되는 지점이 오게 되면 위치 에너지는 1이 되고 운동 에너지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5가 되고. 됐나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4배 되는 지점 찾으라고 했으니까 요 지점이 되겠네. 요 지점. 이렇게 5칸으로 나눠 가지고 숫자로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잘 풀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질량 4kg인 물체를 10m/s의 속력으로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고 했습니다. 이 닿는 순간에 뭐를 구하느냐 하면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요 지점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와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같아야 되겠죠. 근데 지표면에 닿는 순간이니까 요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만 있느냐면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이 아이가 가만히 떨어뜨린 게 아니고 10m/s의 속력으로 집어 던진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있어요.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도 존재하고 운동 에너지도 존재합니다. 이건 가만히 떨어뜨린 경우가 아닙니다. 요 속력 10m/s로 던졌다는 게 있으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요 지표면에 닿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면 되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지표면이나 5m 높이에 있을 때나 똑같은 거니까 요걸 구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5m 더하기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10의 제곱입니다. 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계산을 암산으로 잽싸게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값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96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운동 에너지 값 구한 거는 200이죠. 200 더하기 200줄. 그러므로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요거 두 개 더하면 396줄이 되겠네. 물론 역학적 에너지도 396줄이 되는 거고. 됐나요? 돼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2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23번은 별표를 5개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가 보기엔 여기에서 이게 제일 의외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아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어려울 거예요. 예. 자, 별표 5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 질량도 같아요. 높이도 같아요. 있다가 A와 B를 들고 있다가 A는 속력 V로 위로 던져 올렸고 B는 속력 V로 아래로 던졌습니다. 이해되나요?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똑같은 공이 있고 높이도 전부 다 똑같죠. 높이도 똑같이 있는데 던질 때 하나는 위로 V라는 속력으로 던지고 이 아이는 가만히 떨어뜨린 게 아니고 밑으로 그냥 V라는 속력으로 집어 던진 거죠. 이렇게 가만히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V라는 속력을 집어 던진 겁니다. 집어 던진 거. 예. 이때 A, B 중 지면에 도달하는 속력은 누가 더 클지 쓰고 극가닥을 서술하세요 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빠를까요, 도대체? 예.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 아이는 올라가면서 속력이 느려지죠. 느려지다가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더 어떻게 되느냐면 계속 빨라지는 거죠. 속력이 계속 빨라집니다. 계속 빨라져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계속 빨라집니다.
언뜻 보면 B가 더 먼저 도착할 것 같게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접근을 해보면 A점의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와 그 다음에 B점의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같죠. 왜냐하면 질량도 같고 높이도 같고 속력도 같으니까. 맞나요? 그러면 지표면에 닿는 순간에 역학적 에너지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표면에 닿는 순간 요 아이가 A가 여기 와 있고 그 다음에 B가 여기 와 있다라고 쳐봅시다. 맞나요? 그러면 A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0이죠. 그 다음 B도 0이죠. 지표면에 닿는 순간. 그러면 A, B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만 남느냐 하면 운동 에너지의 크기만 남게 되겠죠. 근데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보면 구하는 방법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인데 이 크기가 모두 같아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할 테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속력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이거 미안합니다. 선생님 문제를 누가 먼저 지표면에 누가 먼저 도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도달하는 순간 속력이 더 큰 거죠. 속력이. 요거는 속력이 더 큰 거니까 어쨌든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같으니까 속력의 크기도 같아야 되겠죠. 물론 도착은 얘가 더 빨리 도착하겠네요. B가 먼저 도착하는데 도착할 때의 속력이나 A가 이렇게 돌아서 도착할 때의 속력은 같다라는 거.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 크기가 같으니까. 왜 같냐면 A, B의 역학적 에너지 크기가 같으니까. 됐나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A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와 B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으므로 지표면에 닿는 순간 지면에 닿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도 같아야 된다. 그러므로 지표면에 닿는 순간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 있으므로 운동 에너지의 크기도 같다.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같으니까 속력도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다시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잘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좋은 문제죠, 이거. 2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물리적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점에 정지해 있던 롤러코스터가 출발해서 레일을 따라 움직였다. 단 공기 저항 및 마찰을 무시한다. CD 구간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전환되는가? CD는 간단하죠.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뭘로 전환돼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속력이 빨라지는 구간. 자, 그 다음 C에서 속력이 2배가 되려면 A 지점의 높이를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요거는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속력이 2배가 된다라는 건요.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몇 배가 돼야 속력이 2배가 되느냐면요.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돼야 됩니다. 4배. 4배가 돼야 속력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니까. 그럼 속력이 2배가 된다라는 건 2의 제곱이니까 총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4배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점의 높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4배 증가하려면 A점의 높이도 몇 배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4배 증가해야 되겠죠. 4배. 됐나요? 요것도 요 관계가 조금 여러분들 유추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와갑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지우고 할까요? 이제 요 풀이는 필요 없는 라인들이죠. 자, 그림과 같이 롤러코스터가 정지 상태에서 A점을 출발하여 2점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롤러코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
A점과 E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A, B, C, D, E, F, G 모든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B, C B점과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B는 했는데 요 운동 에너지 B점과 C점의 운동 에너지는요.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크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감소한 운동 에너지 크기하고 똑같죠. 그럼 몇 미터 감소했느냐면 20m에서 10m 지점으로 내렸으니까 10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크기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크기는 높이가 4m인 거니까 총 몇 미터 떨어진 거예요? 16m 떨어졌네요. 그럼 16m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 크기하고 똑같으니까 10대 16이죠. 약분하게 되면 2대 아니 뭐냐 250, 286 그냥 5대 8이 맞네요. 5대 8. 정답은 정답이 아니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C점에서 D점으로 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렇죠. 이 아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는 동안에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 얘기도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C점과 D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B는 했는데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B는 C점이 여기죠. C점이 여기니까 이 아이가 얼마만큼 떨어진 거예요? 4m니까 16m 떨어졌네요. 그럼 이 아이 16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크기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겼을 것이고 그 다음 D점 보겠습니다. D점은 얼마만큼 떨어진 겁니까? 요만큼 떨어졌네요. 요만큼. 그러면 총 여기 높이가 D점은 총 높이가 7, 4니까 11m가 된 거니까 몇 미터 떨어진 거예요? 20m니까 9m 떨어졌겠네요. 그럼 9m 낙하한 위치 에너지 B하고 똑같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9m 감소한 위치 에너지 크기하고 똑같으니까 11대 7이 아닌데요. 16대 9인데요. 요거는 틀렸네요. 그러면 요건 틀리고 뭐냐면 요거는 16대 9가 되겠네요. 16대 9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에서 C점 D에서 C는 내려오는 구간입니다. 내려오는 구간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 속력이 빨라지니까. 됐나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요것도 난이도가 아마 5개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저번 중간고사 100점 맞았던 아이들은 난이도가 쉽게 느껴지지만 다른 친구들은 아마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건데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자, 일단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5m인 지점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요 길이가 7m인 마찰면 이거 조심해야 되죠. 요거 이 마찰면이 존재한다라는 건 마찰이 0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문제 조건 보세요. 단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그 말은 얘가 내려올 때 여기서 마찰은 없고 공기 저항도 없지만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만 요 마찰면 여기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죠. 여기 마찰면은 통과할 때는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됩니다. 한번 볼까요? 만약 보존이 되면 이 아이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계속 이런 왕복 운동을 해야 되죠.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문제에 보게 되면 이 아이가 간 다음에 다시 내려왔는데 3m 되는 지점에서 정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지. 운동 에너지도 0. 그 다음에 지표면 기준 높이로도 0. 위치 에너지도 0. 그러면 이 지점에서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0이 아니잖아. 그럼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나중에 운동을 하면서 다 0으로 전환이 돼버린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에너지가 1로 전환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뭘로 전환된 거냐면 1로 전환된 거죠. 1로. 됐나요? 문제 상황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 아이가 5m의 높이에서 내려왔다가 마찰면에서는 에너지 손실이 있겠죠. 이 말은 속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마찰이 있는 구간에는 속력이 줄어든다라는 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찰이 없으니까 그대로
속도가 변화 없다가 에너지 손실이 없다. 그럼 속력이 줄어들겠죠. 줄어들었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속력이 증가했다가 요걸 통과할 땐 속력이 줄어들어서 3m 지점에 왔을 때 딱 이 아이가 정지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해설을 한번 해보게 되면 여기다 적을까요?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요 뭘로 다 전환됐느냐면요 1로 전환됐습니다. 1 오랜만에 들어보죠. 1의 양은 어떻게 구했나요? 작용한 힘의 크기 곱하기 물체의 이동거리. 여기에서 마찰면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일정하니까 뭐에 비례하느냐면요 이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느냐면 이동거리에 비례합니다. 이동거리에.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크면 이동거리도 증가해요. 이동거리가 증가한다라는 건 얘가 3m보다 더 앞에 가서 멈춘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안 되겠죠? 이해돼야만 합니다. 이해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면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가만히 놓았다 그랬으니까 5m 위치 에너지의 크기하고 똑같겠네요. 그러면 여기다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만 있으므로 위치 에너지만 있으니까 9.8 곱하기 얼마예요? 이걸 잠깐만요. 선생님 뭐라고 했나요? 이거 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뭐 이동거리 구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선생님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어렵게 풀고 있군요. 손쉬운 문제를.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5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있을 때는 이 아이가 몇 미터를 이동했느냐면 7m를 갔다가 다시 3m를 왔으니까 이 아이는 총 몇 미터 이동한 거냐면 10m를 이동한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제 문제 조건에 같은 높이가 2m인 Q 지점에 놓으면 물체는 5점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정지하겠는가 했는데 잠깐만요. 네. 그러면 5m일 때 10m 이동하면 피례식 세울 수 있죠. 그러면 2m일 때는 몇 미터 이동하는지를 x라고 놓게 되면 피례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5m일 때 10m 가면 2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이 아이는 몇 미터 가느냐? 이거 2개 곱하고 요거 2개 곱하면 x는 얼마가 돼요? 4m가 되겠네요. 이 아이는 5점으로부터 4m 떨어진 곳에서 정지한다는 얘기죠. 됐나요?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싫죠?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싫은 건 해야죠. 싫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점만 정리를 해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 요 지점에서의 이 역학적 에너지와 물체가 이동 거리는 서로 이동거리는 물체가 이동한 마찰면에서 이동한 거리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5m일 때 이 아이가 몇 미터 이동했느냐면 7m 갔다가 3m 돌아왔으니까 10m 이동했으면 2m인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일 때는 몇 미터 이동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이게 상당히 좀 간편한 풀이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x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영상을 끄지 말고 끄고 끄면 안 되는구나. 문제를 복습해야 됩니다. 다음 주 오게 되면 요거 바로 수업 시간에 시험 보고 테스트 보고 진도 나갈 예정입니다. 100점 맞은 친구에게는 상품이 있고 시험을 못 본 친구에게는 학교에 남아서 공부할 시간을 따로 주는 시간 제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과학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